오늘 놀라운 미국 부동산 소식 하나 나왔는데요. 로켓 모기지라고 그렇게 슈퍼볼 같은 거 보면 광고 많이 내고 미국 전국적으로 모기지 주는 회사가 있어요. 로켓 모기지. 그 로켓 모기지가 레드핀이라면 이제 이것도 전국적으로 나온 집 찾는 그 웹사이트 있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realtor.com 아니면 zillow.com 이런 데 것처럼 redfin.com 상당히 그 소비자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집을 많이 찾고 그런 웹사이트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 부동산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 두 개가 병합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.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소비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고요. 그 세부사항 약간 말씀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코리안 리얼터 션입니다. 그러니까 저 간혹 가다가 그 영어하고 한국어가 계속 섞여가지고 한국말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 이제 로켓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때 그 모기지 이자율이 3%에서 7%로 이렇게 확 뛰었을 때 미국에서 재융자 받는 거 있죠.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재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낮추는 그런 비즈니스가 완전히 없어졌어요. 그 다음에 2022년도 때부터 집을 사고 파는 그 숫자가 거의 한 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큰 회사들, 사람 많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잃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 지난 2023년, 4년 지금까지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같은 이제 소규모 이렇게 브로커리지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? struggling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제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의 한 반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. 그 집 팔리는 숫자 자체가. 그러다 보니까 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레드핀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거의 뭐 한 $100 million 그게 100만 불, 1000만 불 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잃고 있다고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. 그게 2023년도였고요. 그 다음에 로켓 모기지 같은 경우엔 2022년도까지 재융자 붐이 상당히 있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가 재융자 붐 완전히 끊겨지고 그 집 팔리는 숫자도 반 정도로 줄어들다 보니까 완전히 그 순이익이 완전히 그냥 확 거의 한 제가 봤을 때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80% 지금 떨어진 걸로 보여져요. 뭐 한 쉽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말씀드려서 한 최소 50% 이상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로켓 모기지 입장에서는 레드핀 같은 소비자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웹사이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 찾는 그 뭐라 그러죠? 새 사업을 얻는 그런 확률이 높아질 거다. 왜냐하면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집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모기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나중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기지를 완전히 이렇게 장악하겠다. 그런 생각이겠죠.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현재 모기지 선택이나 아니면 부동산 업자 선택하실 때 최소 두세 분은 그 인터뷰를 하고 상품을 비교하셔가지고 어떤 쪽에 가장 적합한지 어떤 모기지가 가장 개인적으로 잘 맞는지 돈도 많이 아껴주고 그 다음에 그 multiple offer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장 확률을 많이 주는 그런 걸 조사를 하셔야 돼요. 근데 그까지 조사하시기는 이렇게 집 구매자분들한테 상당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하는 사람을 잘 고용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드릴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로켓 모기지 아니면 이 모기지 아니면 이 모기지 이런 데 가면 이런 상품 주고 이런 데 가면 돈 이렇게 아낄 수 있는데
실제적으로 멀티플 아프 해가지고 이제 경쟁할 때는 그 집 파는 사람하고 집 파는 사람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보면 만약에 두 개 오퍼가 똑같은 경우에 하나는 락켓 모기지고 하나는 로컬 렌더가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을 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,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런 사람을 선호할 건지.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1-800 넘버 1800 그런 전화, 콜센터 같은데 그런데 일하는 그런 어떤 랜드들하고 그 다음에 그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벌려면 그 클로징하는 숫자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.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그 월급제로 돈을 받기 때문에. 근데 보편적인 로컬 랜드들은 그 지역의 동네 그 랜드들은 커미션 베이스예요. 그래서 집을 꼭 팔든지 융자를 줘야 돈을 벌 수 있는. 그렇기 때문에 그 클로징 하려는 그런 어떤 의욕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클로징 안 하면 이제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해 봤을 때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쪽에 가장 이익이 될 건지 조사를 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레드핀 같은 경우에 지금 돈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회사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두 회사들이 지금 딸딸딸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병합을 해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조금 더 벌고 그 다음에 레드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려고 살아남으려고 병합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 락켓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고 레드핀 같은 경우에는 매달 돈을 잃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. 그 다음에 사람들도 지금 계속 해고한다는 게 한 4, 5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병합을 하면서 레드핀은 살아남으려고 하고 락켓 모기지는 그 예전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으로 레드핀을 구매를 한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소비자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기지 선택하실 때, 그 다음에 부동산 하는 사람들 선택하실 때 상당히 인터뷰 두세 사람을 꼭 하셔가지고 비교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모기지 같은 경우에나 뭐 아니면은 리얼터 피 같은 경우에도 이거 좀 깎아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흥정을 해보시고 그 흥정해서 그 사람들이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조금 처음에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부동산 업자를 고용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쉽게 되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그 NAR settlement 2024년도에 그 법적으로 바이어 그러니까 집 구매자 부동산 하는 사람을 먼저 고용을 하고 그 동의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집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혹시나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 월급제로 받는 레드핀 에이전트하고 그런 어떤 협상서를 쓰는 게 약간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.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일주일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겠다 이런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 에이전트하고 6개월 동안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마를 쪽으로 있죠. 그 비즈니스가 형성되는 것 자체적으로 사람들 많이 상대해야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월급제 회사들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구매자들한테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지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토요일, 일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한 손님이 집 3개 보시고 싶으시면 현실적으로 집을 10개 이상 하루에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
예를 들어서 레슨 그 바이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 집을 같이 일하는 분이 한 3, 40명 되고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집을 다 보고 싶어 하면 그날 하루에 다 집을 못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어떤 집들은 금요일 날 나와가지고 토요일 날 펜딩되는 집들도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제 생각엔 그런 부분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레드핀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많이 이렇게 그런 어떤 바이어 representation agreement 그 바이어 대표해주는 그런 서류를 많이 작성을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바이어 에이전트 찾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떤 경우엔 제가 그쪽 동네 집을 살려 가시는 동네 바이어 에이전트를 좋은 사람을 찾아 드릴 수도 있어요. 그 이제 부동산 사람들끼리 이제 소개비처럼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좋은 사람을 찾아 드리게 되면 상당히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사람 그 찾는 그 방법 자체가 셀러를 대표하는 리스팅 에이전트 찾기는 상당히 쉬워요. 왜냐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셀러, 레드핀 같은 데 들어가서 리스팅 나온 거 보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사진, 비디오 상당히 잘 해놨고 집 빨리 팔고 집 많이 팔고 그러면 웬만하면 좋다고 이제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일 잘하는 사람. 바이어 에이전트는 그런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제 팀 리드, 그러니까 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팀을 갖고 있으면 리스팅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인데 집을 보여주는 사람, 구매자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처음 일을 시작한 에이전트들이 많아요.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니어 에이전트 그런 식이죠. 그렇게 되면 그 실력이 좋다고 보기가 좀 힘이 들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부동산 하는 일을 한 1, 2년 밖에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실력이 있다고 보기 좀 힘들죠. 그죠? 그러다 보니 구매자 에이전트 찾는 데는 어떻게 특별하게 간단한 법이 없어요.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동네 찾고 계신 동네에 바이어를 대표해서 클로징한 숫자를 이렇게 진로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을 보실 수 있고요.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그 예전에 구매자들이 좋은 의견을 나눠줬던 그러니까 테스티모니얼, 그 리뷰를 썼는 것 중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이 사람은 참 친절하고 시간도 많이 해주고 주말에도 항상 집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해줬다. 네,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읽어보셔가지고 그게 계속 나와야 돼요. 그 한 사람만 말한 거로는 좀 믿기 힘들고 최소한 서너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구매자 바이어 에이전트를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피츠버그에 있는 손님이 그쪽으로 가시는 손님이 계셔서 그 손님들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 한 3시간, 4시간 정도 이렇게 써서 좋은 에이전트 구해서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. 그래서 저도 소개비 약간 받을 수 있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미국 전역에 구매자 바이어 에이전트 필요하시면 그 방법을 써서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. 만약에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구매자 바이어 찾아드리겠습니다. 구매자 바이어 에이전트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 큰 회사들이 병합하는 건 항상 생기는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큰 두 회사가 이렇게 병합하는 건 자주 보기 힘든 경우 같아요. 그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돈을 잃고 있는 회사 하나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려고 하는 회사 그 수익이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또 하나는 돈을 매달 잃고 있는 회사 이 회사가 이 회사를 먹은 거죠. 네. 그래서 그 경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 부동산 그 다음에 모기지 최소 2-3명은 인터뷰하시고 비교하시고 그 사람들이 흥정해서 좋은 딜 주게끔 그렇게 좀 일을 하셔야 돼요. 네,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정도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. 너무 상당히 깊게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
제가 좋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음 비디오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